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빅납계 병교수입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분류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체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미지 분류라든지요, 또는 감정 분류, 역시 또 이미지 분류였죠.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간단히 체험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I 분석도 해보셨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단순히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퍼포먼스에 더 해당이 되죠. 실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 또는 4차 산업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이론적 지식을 잘 갖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의 목표도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을 좀 흥미를 붙이시라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탄탄히 가지는 게 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바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다라는 거, 우리가 3V, 4V, 5V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힘도 있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또 여러 가지 특성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요건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의 어떤 발전을 끌어가는 그런 동인들도 있고요. 토익 문제, 사례 문제는 제가 이거 사실 이제 플립러닝이라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플립러닝을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익 문제와 사례 문제는 온라인에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시 제가 재정립하면요.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자,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과연 전제 조건이라는 게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개념 정의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하실 텐데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유형하고요.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확정된 개념에서의 4대 특성에 대해서 고찰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빅데이터의 기술 요건을요,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 자,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자, 이런 단계별로 여러분들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빅데이터의 발전 동인을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발전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주면 데이터의 양이 확 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실 거니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5가지 중에 첫 번째 학습하실 내용은요. 바로 빅데이터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산업 분석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냐면요. 시장 규모를 분석하고요. 또 새로운 시장, 마켓을 제시하고 자,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과연 승자, 사실은 우리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 회사보다 더 우위에 서고 그런 분야별로 선두에 설 것인가,
소위 이제 승자가 될 것이냐, 위너가 될 것이냐, 자, 이런 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결국은 산업 분석가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시장 규모를 분석, 시장을 제시, 그 다음에 지침을 제공. 자, 이런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업은 어떻습니까? 자,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거를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거를 고민하는 집단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투자 대비 자, 원하는 만큼의 효과 이거를 ROI라고 하거든요. 자, 투자 대비 효과를 우리가 얼만큼 거둘 수 있는가? 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분석이나 결과에만 초점을 가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 결과나 분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 분석에 초점 이렇게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 자체의 품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는요, 데이터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데이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다크 데이터와 가치 있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미 없는 데이터만 잔뜩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한다면 이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빅데이터를 설정하는 뭐 3V, 4V, 5V 할 때 그 V에 가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value라고 해서요.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의 양하고 크기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좀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이터의 품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만 가지고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제는 데이터의 품질,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실시간으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요, 실시간으로 고객의 니즈, 요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예측해서 제시하는 그런 게 아마 미래 사회의 경영이라든지 미래 사회의 시대의 흐름이 될 텐데요. 자, 점점 증가하면서 마케팅 분석뿐만이 아니고요. 자, 이제 CEO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죠. 자, CEO는 어떤 일을 하나요? CEO는 이제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최고 경영자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요. 어떤 제품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뭐 대기업 두 땡이랑요. 과거에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대땡 이런 기업들은요. 두 땡 인프라코어 잘 아시죠? 근데 지금 거의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동차도 쌍땡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체어맨이라는 아주 히트를 치면서 과거에 자동차 시장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강자로 떠올랐었는데 역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의사결정, 어떤 제품을 팔고 자, 이윤이 안 되면 사실은 재고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정을 이제는 최고 경영자는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했죠. 과거에는. 자, 최고 경영자라는 건 그만큼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경영의 일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판단의 근거 역시도 빅데이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실시간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서 자, 노이즈가 증대됩니다. 노이즈는 뭘까요? 이거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아까 다크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 관계없는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관계없는 특성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암이라고 하는 암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이때 관계에 있는 변수들은 뭐 혈액이라든지 뭐 비만도라든지 흡연량이라든지 음주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암에 관계가 있겠죠. 근데 전혀 관계 없는 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의 색깔이라든지 신발이 구두인가 뭐 운동화인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는 암을 예측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자,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환경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노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빅데이터의 품질의 중요성은 더해질 거고요.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이 빅데이터 활용의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가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속성이 빠르고 스마트해져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데이터의 종류, 소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요. 자, 종류가 특성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머리 색깔, 뭐 귀의 크기, 입술의 크기, 손의 크기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변수라고 그러죠. 이런 게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를 다 넣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100개만 따로 뽑아서 의미 있는 변수만을 찾아서 이것을 분석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빅데이터를 과거에는 3V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3V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규모라든지 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자, 양이나 다양성이라든지 복잡성,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외형적인 것들이잖아요. 자, 규모나 양이나 복잡성이나. 자,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결정짓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볼륨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규모, 그야말로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웨어리티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에요. 데이터가 얼만큼 다양한가. 자,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중복성 뭐 이런 거 종류가 확대되고 되면서 복잡하고 심화된 이런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들 4V라고 해서 이제는 value 뭐 이런 것들이 더 얘기되고 있습니다. value는 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 아무리 많은 뭐합니까? 데이터가 많더라도 쓸모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모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빅데이터라는 게 그럼 뭐냐?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나 종류가 너무 커서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총칭해서 일컫는 용어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진화하고 출현했느냐를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정말 많이 접속하시죠? 여러분들이 키워드라든지 어떤 뭐 숙제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보를 찾을 때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가 됐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창출이 됩니까? 그래서 텍스트나 문서, 통화 기록, 대규모의 전자상거래 목록 등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빅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웹 로그라든지 센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자, 이런 것들 전부 텍스트, 문서, 또 인터넷 검색, 인덱싱이나 음성통화 상세 기록이나 천문학, 대기과학, 유전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위 이제 빅데이터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학문적인 연구 기록이라든지 군사 경계 기록, 의료 기록, 사진 목록, 동영상 목록,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의미 있는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빅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데이터는 정형화된 정도. 자, 정형화라는 게 어떠한 형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형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엑셀 파일 같으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건 형태가 있어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소위 이제 코드가 코딩이 된 거예요. 코딩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가 있다라는 건. 자, 그래서 이런 엑셀이나 이런 어떤 형태에 맞춘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유형화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쓰는 이그젠플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제 데이터는 전부 다 정형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를 실습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사실. 자, 근데 문제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말고도 비정형이랑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훨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정보가 10만 건이 있다 치면, 자, 이 10만 건 중에서 정형, 소위 이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코드한 일을 이미 한번 처리한 클리닝을 한 데이터는 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뭐다? 자,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정형 데이터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정형 데이터는 자, 우리가 고정된 필드, 자, 어떠한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 저장된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 등에 저장되는 기업에서 관리 중인 대부분의 데이터 포맷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의 포맷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어떤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를 얘기해요. 소위 뭐 데이터웨어에서 있는 정보는 정형 데이터죠. 자, 근데 실제로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많다. 자,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는요, 자,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예요. 즉, 우리가 고정된 필드라고 하면 틀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어떠한 툴에도 저장이 안 되는 데이터고요. 대부분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나 문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 0이나 1로 코딩이 전혀 안 돼 있죠. 자, 이 자체에 어떤 틀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틀에 맞춰져 있지 않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디오나 리치 미디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고요. 자, 그럼 반정형 데이터가 뭐냐? 자, 반정형 데이터는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자,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태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정된 필드에 저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웹 로그라든지 소셜이라든지 미디어 패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떠한 형태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디인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 웹 로그라고 하면 웹 로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은 정형 데이터처럼 이게 클린된 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빅데이터의 기본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살펴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의 유형은 결국은 규모가 증가해서 이제 제타바이트 시대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정말 뭐 데이터가 정보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양성도 너무 다양하죠. 로그 데이터, 로그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기록을 얘기해요. 자, 소셜 데이터, 위치 소비, 이제 GIS 데이터, 소비 데이터, 현실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외에도 사실은 멀티미디어나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도 다양하죠. 자, 복잡성도 증가되고 있어요. 자,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나 데이터 저장 방식의 차이나 자, 중복성의 문제 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데이터의 종류가 확대되고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복잡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법이 요구가 되죠. 자, 속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물 정보나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가 증가되고 있고요.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이나 이동, 유통 속도가 증가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데이터의
처리나 가치 있는 실시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활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인터넷 시대의 진화에 따라서 인터넷 시대가 점점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 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도달할지 모릅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변화 분석 기술이 이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00년도 보에 보시면 더 웹이라고 해서 웹 검색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러다가 2010년 바로 이전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소셜 웹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셜 웹은 자, 정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트위터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소셜 관계망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계망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연결 강도라든지 결국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 2015년쯤 이제 16년, 17년 그쯤 되면 모바일 웹이라든지 이제 점점 디바이스가 장치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내 손 안에 컴퓨터를 갖고 다니게 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의 웹 이런 거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빅데이터가 이때 이제 대두가 됩니다. 자, 이전까지도 물론 빅데이터는 중요했습니다만 자,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모바일 웹. 사람들이 누구나 손 안에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최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적화, 좁혀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그야말로 이제 미래 시대죠. 4차 산업이 될 텐데 이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앞으로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지능화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이때는 분석이 아니라 예측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것을 예측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자,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 시멘틱부터 시작해서요. 자, 스태틱스 이제 통계도 필요하고요. 텍스트 마이닝, NLP는 뭐죠? 자연어 처리. 자, 컴퓨터는 사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하고 컴퓨터가 소통하려면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GPU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로 이걸 분석하려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네, 요즘엔 그렇지 않고도 SQL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른 전문적인 서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머신러닝, 비주얼레이션, 자,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 빅데이터라는 게 자, 데이터만 큰 게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자, 비주얼레이션, 시각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머신러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클라우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텍스트 마이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연어 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통계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시멘틱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시대에 따른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 기술의 현재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당시의 핵심 키워드와 앞으로의 또 현재의 분석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1차 시의 마지막은 빅데이터의 기술 요건 4단계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빅데이터 그러면 기술 앞서서 우리가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요, 뭐 시멘틱, 텍스트 마이닝 여러 가지 다 얘기했는데 결국 단계는 간단해요. 자, 수집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죠. 수집은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자, 오픈 API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와도 되고요. 웹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갖고 와서 끌어와서 수집을 합니다.
자, 수집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스토어,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대로 로우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분석이 용이하게 저장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 이런 것들 하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요. 이때 필요한 게 하둡이죠. 하둡.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분석을 하면 데이터 커리부터 데이터 클러스터링, 뭐 클래시피케이션, 자, 레코멘데이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의 질을 뭐 묻기도 하고, 클러스터링 군집하기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기도 하고. 자, 이때 쓰는 게 여러분들 뭐 R이라고 하는 분산병렬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시각화를 해주면 되죠. 자, 우리는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주는데, 자, 시각화도 사실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태블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나 그리드라든지요, 데이터를 익스포트 어떻게 뭐 불러오고 어떻게 저장 뭐 할지, 불러올지, 그다음에 모니터링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시각화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리사를 생각하시면, 자, 여러분들의 요리 재료를 잘 갖고 와서요, 이걸 냉장고에 잘 숙성을 시켜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매뉴얼대로 이것을 잘 요리를 해서 레시피대로요, 마지막에 접시에 예쁘게 담는 그런 시각화 과정까지,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우리는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 요건에 대해서 2차 시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